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이것만 알아두세요. 어느 날 갑자기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게 된다면 막막하고 불안한 마음에 앞서 과연 이 해고가 정당한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당해고의 모든 것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일터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의 정당한 이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인데요. 이 조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란 무엇일까요? 이는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만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 성과가 좀 떨어진다 같은 추상적이거나 경미한 이유는 절대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해고의 세 가지 유형: 통상해고, 징계해고, 경영상 해고. 해고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유형마다 정당성 인정 기준이 다릅니다. 통상해고, 저성과 해고의 엄격한 기준. 첫째, 통상해고는 근로자의 질병, 저성과 등 일신상의 사유나 회사의 폐업과 같은 일반적인 사유로 인한 해고입니다. 특히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단순히 성과가 낮다고 바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평가에 따른 저성과자 선정, 사용자의 성과 개선을 위한 충분한 교육과 재배치 노력, 그리고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의 성과에도 미치지 못하며 향후에도 개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사회 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 비로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개선 기회를 부여했는지,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징계해고 사유, 양정, 절차의 3대 정당성. 둘째는 징계해고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는 경우인데요. 징계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징계 사유의 정당성입니다. 무단 결근, 회사 기밀 유출, 정당한 업무 지시, 반복적 거부, 고의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등 해고에 이를 만한 중대한 비위 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둘째, 징계 양정의 정당성입니다. 해고 사유가 있다고 해도 그 위반 행위의 정도, 피해의 경중, 근로자의 평소 소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고라는 징계 수위가 너무 과도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경미한 지각 몇 번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로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징계 절차의 정당성입니다.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 징계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인사위원회 개최, 출석 통지, 소명, 기회 부여 등 정해진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해고 사유와 양정이 정당하다고 해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경영상 해고 정리해고, 근로기준법 제24조 4가지 요건. 셋째는 경영상 해고, 흔히 정리해고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는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4가지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경영 악화를 넘어 사업이 양도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구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 감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신규 채용 중단, 일시 휴직, 희망, 퇴직, 전직 배치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때 남녀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해고 예정일 50일 전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에 대해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 및 서면, 통지 의무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 마지막으로 해고 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해고, 예고와 서면, 통지 의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의 사유와 해고일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두로 하는 해고 통보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한 번 더. 부당해고 체크리스트. 여러분의 해고가 정당한지 확인해 보세요. 이유가 정당한가? 회사가 나를 해고할 만한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절차는 제대로 지켜졌나? 해고 30일 전 예고, 서면 통지, 내부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처벌이 너무 심한 건 아닌가? 실수에 비해 해고라는 처벌이 너무 과도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이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부당해고 가능성 유피. 1. 이유가 정당한가? 회사가 나를 해고할 만한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2. 절차는 제대로 지켜졌나? 해고 30일 전 예고, 서면 통지, 내부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처벌이 너무 심한 건 아닌가? 실수에 비해 해고라는 처벌이 너무 과도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3. 회사가 나를 해고할 만한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부당해고 가능성 유피. 부당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만약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면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 제한이 있으니 최대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